요새 이제 특히 그 제일 인기를 끄는 그 음식에 관련 사항 중에 단백질 이야기가 가장 요새 최근에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요새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체중이 늘었습니다. 별로 바깥에 못 나오고 그래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운동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른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아이들까지 다 그래서 요새 가장 이제 그 약 중에 크게 각광받는 게 이제 그 체중 다이어트 약이 뭐 새로 개발된 것들이 여러 종류 나와서 뭐 광고도 하고 그게 굉장히 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은 그 바람에 이제 그 다이어트 음식 중에 뭐가 좋으냐, 이 비만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다이어트에 좋다. 그래서 이제 그 단백질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단백질이 지금 이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어 이제 소위 시니어들을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니어들한테도 단백질이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백인들은 단백질을 그 육식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그 비만 인구가 많은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이다 보니까 대개 이제 성인 남자들은 하루에 한 4.8온스 평균 먹습니다. 미국 정부 권장량은 약 그 3온스 먹으라고 그럽니다. 여성들 경우도 3온스를 넘습니다. 평균. 그래서 이제 그 단백질 부족하지가 않고 그 백인들 경우는 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미국에 사는 스페니시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비만 문제가 큰데 대개 이제 시니어들 경우는 우리 그 한국 분들 동양계들은 이 단백질 섭취가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육 감소증, 근감소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게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따라서 같이 일어나는 게 이제 골다공증입니다. 어,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약해지니까 뼈도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뼈가 약해진다 그럴까요? 그런 게 있고, 거기, 같이 합쳐서 오는 게 이제 허약입니다.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시니어들한테는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은 큰 이제 수술 스트레스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도 단백질은 대단히 그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릴 때부터 채식을 많이 해서 어, 육식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나이가 들어서는 동물성 그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이다. 이런 게 지금 학계에서도 굉장히 그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특히 단백질은 우리 그
신체에 있어서 근육을 만드는 영양소니까요. 이 그림에처럼 우리 뼈에 이제 근육이 붙어서 근육과 골격을 형성하죠. 그래서 인체 성장이라든지 재생 촉진에 단백질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뭐 각종 효소라든지 호르몬, 특히 항체, 우리 면역 기능하고 연결되는 항체 형성 여기에도 필요하고 또 이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이런 게 같이 필요합니다만 이런 게 이제 우리 근육과 골격을 형성하는데 단백질이 가장 필요하죠. 탄수화물은 많이 먹으면 결국 패스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살찌는데 크게 기여하죠. 뭐 지방도 많이 먹으면 물론 패시죠. 그런데 이제 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때는 반드시 채소나 과일을 함께 먹어야 됩니다. 여기 채소 과일에 있는 칼륨이 단백질 분해 시에 생기는 산을 중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 근감소증, 근육감소증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미국 데이터입니다. 한 15%. 그리고 80세 넘어가면은 근 50%가 근육감소증을 겪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를 하면은 이런 저거에 위험도에서 기능적인 그 어려움을 한 30% 낮추어 준다고 그럽니다. 그런 면에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를 대단히 신경 써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이제 근육으로 우리 인체에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이 수반돼야 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신체의 근육 볼륨이 커져서 뼈도 보호하고 기능 움직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치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실제 소고기, 고기를 먹기보다는 제일 쉬운 방법 중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유청 단백질, 웨이 프로테인이라고 코스코나 이런 데 가루로 된 거 팝니다. 이걸 한 20g씩 이제 물에 타서 이렇게 마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 웨이 프로테인은 아주 섭취가 빠르고 아주 편리하죠. 뭐.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근육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웨이 프로테인은 젊은 사람들, 특히 운동 많이, 바디빌딩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유에는 80% 정도가 카제인이란 단백질이고, 한 20%가 이제 이 유청 단백질인데, 이 유청 단백질도 흡수가 빠르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백질 섭취에 아울러서 최근에 이제 연구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서 염증 반응이 많아집니다. 이 염증 반응이 많아지면서 이게 이제 우리를 약하게 한다든지 심장병이나 만성 질환 그리고 이제 사망률 이런 거하고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보면은 단백질을 너무 적게 섭취하면 염증 반응이 높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런 면에는 우리가 이 염증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도 적당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아주 필요하다.
이게 새로운 그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 단백질이 모자라면은 감기나 이런 게 잘 안 낫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면역 항체 생성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히 뼈도 칼슘 플러스 칼라겐, 콜라겐이라 그러죠. 콜라겐이 합쳐져서 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절 부분은 연골은 물론이죠. 연골 부분도 그 부분이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적게 섭취하면 골밀도도 물론 칼슘도 들어갑니다만 골밀도가 감소되죠. 그리고 특히 단백질을 적게 먹으면 배가 빨리 고파집니다. 그래서 특히 그 요새 제가 아는 주변의 여성분들은 연세 좀 드시고 하면 친구들하고 만나서 뭐 빵집이나 떡집이나 뭐 이래 달달한 음식을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맛있잖아요. 그런 거 먹고 나면 이제 빨리 공복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더 드시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체중은 늘어나지만은 실제 근육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는 단백질이 필수적입니다. 단백질 섭취하셔야 공복감이 줄어들 뿐만 아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부나 모발 이것도 단백질로 되어 있어서 어, 우리가 자꾸 이제 모발이 빠지고 이런 것도 단백질 섭취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자꾸 이런 여기 보면 이제 근육 그 질량입니다. 근육 양하고 힘입니다. 힘이 나이가 들면 쭉 떨어지는데 열심히 운동하면은 상당히 이거 극복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반드시 단백질 섭취가 동반돼야 됩니다. 단백질 섭취 안 하면은 이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근육 양도 양이지만 근육의 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근육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운동 플러스 단백질 섭취 이 두 가지가 근육의 힘을 올리는 데로 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오른쪽 도표는 혹시 여러분이 전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우리 그 인체 내 세포들이 그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 면역 세포들은 한 10시간에서 한 3일 정도 갑니다. 그리고 위장 내 위장벽 세포는 한 이틀, 뭐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우리가 대충 한 어, 7년에서 한 10년 되면은 뇌세포를 제외하고는 다 새로운 세포로 바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바뀌게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꾸준히 잘 섭취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나온 저 보도인데 단백질 섭취를 너무 적게 하니까 사망 위험이 높다. 심혈관이나 암 질환 발생률도 높아간다. 이런 연구가 보고된 게 있습니다. 성인 경우는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당 1g, 키로당 1g,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곧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한 20여 종 이상의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미노산 이런 화학적인 구조인데 이 아미노산이 쭉 연결돼서 단백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 중에도 우리가 몸에 그 인체 내 몸 만드는 9종류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에 따라서 아니면은
우리 체내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종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수 아미노산은 특히 동물성 단백질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성 경우는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만은 대단히 조심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거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얼마나 우리가 먹어야 될까? 여기 대해서는 대충 공식이 필요 체중당 1에서 1.2g을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 당은 0.45 정도 이상 먹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120파운드 같으면 0.45 곱하면 54g. 그리고 대충 이제 남자분들도 한 140, 145 이런 정도죠. 네. 이건 뭐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만. 그래서 대충 우리가 여성분들 경우도 120파운드는 되게 넘으실 거예요. 그럼 대충 55g에서 한 65g 사이는 섭취해야 된다, 매일. 예. 예를 들어서 55g 그래도 작은 양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우유를 한 잔 먹으면 8g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요구르트, 그릭 요구르트, 어, 이게 한 8에서 한 10g 남짓합니다. 달걀 하나. 이렇게 하면 한 15g? 예? 그러니까 55 정도를 유지하려 그러면 나머지 한 40g이 또, 먹어야 됩니다. 이게 또 간단치 않습니다. 어, 이, 예를 들면은, 넛 종류는 원 서빙이 한 줌입니다. 한 줌이 한 5g밖에 안 돼요. 그 생선이나 고기를 먹으면 이게 이제 30이죠. 30 곱하기 더하기 아까 아침에 먹은 15g을 합쳐도 4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55를 드시는 것도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표를 조금 보겠습니다. 이제 특히 우리가 자주 섭취할 수 있는 좋은 그 단백질 소스는 보통 원 서빙 1인분 양입니다. 이게 3온스 1온스가 28g이니까 약 30g, 90g 정도예요. 이 크기가 손바닥 크기입니다. 손바닥 크기 하나 드시면은 24. 치킨도 그렇습니다. 생선은 약간 적습니다. 대충. 이 수치는 나중에 그 유튜브에 올리시면은 자세히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콩 같은 경우는 렌틸 같은 경우 매일 한 컵 먹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원 서빙 한 16g. 그리고 달걀 두 개가 이제 큰 거는 조금 한 7, 8g까지 갑니다만 달걀 두 개. 두부는 사실 두부 반모가 한 10g 됩니다. 두부 반모도 상당히 큽니다, 사실. 두부 한 모가 한 20g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는 두부도 이거 먹기가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어, 그리고 이제 우유, 피넛버터, 뭐 이런 넛 종류가 있습니다만 양식하실 경우는 이제 여기에다가 토스트 같은 거 하셔서 여기 이제 넛버터, 피넛버터 같은 거 하시고 그 위에 이제 그릭 요구르트를 이렇게 얹어서 같이 드시면은 좀 단백질 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단백질 섭취를 아침에 상당히 신경 써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주로 저녁을 디너라 그래서 저녁에 뭘 많이 드시는데 저녁은 나이 들수록 헤비하게 먹으면 좀 부대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잘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곡식들은 보면은 이게 이제 100g 당인데 단백질 함량이 참 적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귀리가 좀 오트밀 많이 드시죠. 귀리가 100g당 백미나 현미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콩은 물론 아주 좋죠. 뭐 이런 콩 종류는 100g당 한 29, 20, 25g 되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 대부분 백미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콩들을 같이 과하지 않게 섞으시는 게 처음에는 소량씩 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갔어서 잡곡밥으로 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오트밀 드시는 경우도 여기에다가 이제 어, 다른 넛 종류, 우유 이런 걸 섞는 게 좋지요. 여기 렌틸도 삶아놨다 같이 오트밀 드실 때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머지 뭐 흔히 아침에 많이 드시는 찐고구마라든지 감자 이런 건 뭐 단백질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드시기 손쉬운 게 이제 마시는 겁니다. 마시는 단백질. 보통 이제 우유 한 잔이라는 게 대충 한 8g 전후입니다. 어, 이제 전지 우유, 풀팻 밀크도, 팻이 좀 있긴 하지만은,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게 걱정이 없으면은, 풀팻 밀크 드셔도 좋습니다. 뭐 2%나 팻 프리, 한 7, 8g 있습니다. 요구르트 경우 이게 이제 137 칼로리 정도의 좀 단백질 함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릭 요구르트, 그릭 요구르트는 이게 원서빙이 3분의 2 컵인데 170g 정도의 18g이니까 실제 우리가 밥 먹는 스푼으로 쑥하게 한 세 스푼 정도 떠야 됩니다. 이게 170g 되기에는 양이 꽤 됩니다. 그래서 우유나 두유나 플러스 가능하시면 그릭 요구르트를 드시도록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는 생각보다 우리가 원 서빙이 원 온수입니다. 한 줌이에요. 빨갛게 표시된 양이 단백질인데, 아몬드는 6g인데, 아몬드는 상당히 딱딱해서 이게 치아가 나이 들면서 약해지면 드시기 미리 깨뜨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피칸, 월넛 이런 게 생각보다는 단백질은 함량이 높지 않습니다. 팻이 좀 많은 편이고요. 또 지방이 있어서 좋은데 혈관에 좋은 지방이 많기 때문에 특히 서구에서는 이 견과류를 상당히 강조하는데 월넛 경우에는 특히 그 두뇌 혈관에도 좋다는 연구 보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넛, 피칸 같은 거 그리고 피넛 권유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생각보다는 원서빙이 이 5, 6g에 불과하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고기나 생선은 원서빙이 7g이라고 외우시면 제일 손쉽습니다. 아, 이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원온스가 7g이니까 원서병이 3온수입니다. 3, 7이 21, 한 20g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이미 보셨지만 여기 이제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밥에는 반드시 이 콩이나 뭐 호박씨 이런 걸 같이 넣어서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포화지방이 적다는 면에서 식물성 단백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다만 문제는 식물성 단백질은
양을 충분히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지구를 위해서는 식물성 단백질을 더 섭취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나이 들수록 동물성 단백질 일정량은 꾸준히 섭취하는 게 더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단백질을 어떤 때 섭취하는 게 제일 좋은가? 이게 아주 최근 연구된 그 보고입니다. 여기 실험 내용을 잠시 소개를 드릴까 그럽니다. 여기 보면 실험용 흰쥐하고 사람을 대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침에 이제 그 많이 단백질 많이 섭취하고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끼를 나눠서 아침을 많이 먹은 동물 그리고 이제 그 레이트 저녁에 적게 먹고 아침을 많이 먹고 저녁 이거 아침을 적게 먹고 단백질 적게 먹고 저녁을 많이 먹을 경우에 이 근육 머슬이 얼마만큼 자라는지를 실험해 봤더니 아침에 많이 먹은 실험 동물들이 근육 발달이 많습니다. 저녁에 많이 먹은 것보다는. 점심 때 비슷하게 먹은 데 비해서 아침에 일찍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람을 가진 대상에도 아침에 단백질을 디너보다 많이 먹은 사람이 근육 볼륨이 크고 핸드 그립 꽉 악력이 높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는 아침에 단백질을 더 섭취하자. 이게 새로운 연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 지금 말씀드린 걸 그 요약한다 그러면은 매일 적당량 드셔야 됩니다. 최소한 한 55에서 65. 50g, 여성분들은 한 50g, 남성분들은 60g 이상 매일 드시자. 종류는 동물성, 식물성 섞어서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끼를 나누어 드시되 아침에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하다. 이 새로운 연구 보고입니다. 그리고 채식하는 만큼 육식하는 만큼 채식을 반드시 동반하자. 그리고 운동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야 그 근육 질량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뼈까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뼈까지 튼튼하게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건 팔굽혀펴기, 푸시업이라든지 스쿼트라든지 이 고무줄로 해서 이제 위에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기, 또 이 고무링을 갖고 줄넘기 또 괜찮습니다만 발에 걸어서 당기기. 이건 이제 일종의 근육 운동이 되겠습니다. 근육 운동 플러스 걷기입니다. 매일 한 6, 7천 보 정도 걸으시고 걸으실 때 하실 수 있으면 속보를 같이 동반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시다가 조금 괜찮았지만 빨리 또 한 100여 보 걸으시다가 또 보통 스페이스로 걸으시다가 형편이 되시면 한 100보, 200보 중간에 가볍게 뛰시는 것도 좋습니다. 플러스 이런 저항성이 있는 운동을 겸하시면은 근육을 우리 더 강하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드리는 말씀의 주 메시지가 되겠습니다.